만약 여러분이 불안형이거나 연애를 하며 상대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졌다면, 그래서 그게 이별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높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이런 상황에서 재회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연애하다가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거나 분명 나중에 후회할 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을 표출했던 적, 여러분이 불안형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항의 행동이라고 하며 애착 대상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즉, 여러분이 상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상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좀 더 나아가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캐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누구나 그런 여러분의 불편한 행동에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나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여러분의 항의 행동이 그들의 애착 활성화 버튼이 5% 전환되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불안형 내담자의 이별 원인을 제가 상담하며 쌓은 경험적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대부분 이런 항의 행동이 누적돼서 상대가 지쳤다거나 갈등이 반복됨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이별한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회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 않으며 방법도 나름 심플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재회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바뀌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회의 핵심은 이별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 그리고 해결책을 어떻게 상대가 납득할 수 있게 전달할까인데, 이별의 원인이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에 따른 행동들에 있었다면 벌써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은 끝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별의 원인은 뭐죠? 좁게는 여러분의 항의 행동으로 인한 상대의 피로도 상승이고, 넓게는 의사소통의 오류인데요. 즉, 여러분이 상대에게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서 했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행위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안형인 여러분은 사실 그 누구보다 안테나가 굉장히 예민한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나 작은 행동들에도 많은 의미 부여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보통 본인의 세계관에서 상대를 평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나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야라든가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니 저렇게 행동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는 본인을 괴롭히고 2차적으로는 상대에게 항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를 괴롭히죠. 이때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를 평가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되 상대의 생각, 느낌, 감정을 질문을 통해 물어봐야 해요.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혹시 너는 어떤 의미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 거냐?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미루거나, 아니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저 사람 잘못 아냐? 이렇게 내 주장만 앞세운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조건 물어봐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머리로는 이해되셨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헤어진 상황에서 상대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단순히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게 라고 상대에게 전달해봤자 상대는 이미 여러분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이나 신뢰가 떨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는 임팩트가 없고 설득의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때는 시각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여러분이 아직 재회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챕터 3부터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할 만한 한 페이지를 찾아 촬영한 뒤 사진과 함께 10줄 미만의 카톡으로 상대가 나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받았을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그 어떤 요구형 문장, 특히 얼굴 보고 얘기하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와 같이 재회를 바라는 느낌의 내용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이 포함되는 순간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카톡이 재회를 위해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불필요한 문장은 생략하시고 상대를 이해하게 됐다는 핵심 문장만 전달해야 해요. 여러분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이 단순한 카톡 하나만으로 재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시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락한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 연락한 거니 답변에 대한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카톡을 마무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가 반응이 없거나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재회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했을 경우엔 조금 더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는 불안형과의 갈등 상황은 보통 한두 번의 문제로 이별까지 이어졌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된 갈등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변할 거라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변화를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헤어진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여러분이 기록물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변화의 과정을 누적할 필요가 있죠. 이때는 제가 앞에서 추천해드렸던 책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생각, 느낀 감정을 작성해보고 이후에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해본 뒤 변화에 대한 결과를 일기 쓰듯 작성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10개 이상의 게시물과 한 달 이상의 기록이 완성됐다면 먼저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을 통해 2주 정도 내 블로그의 존재를 알리고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직접적인 연락으로 내 블로그의 존재를 알리며 덕분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 고맙다라는 식의 연락으로 상대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재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셔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을까봐 두려워 이런 구체적인 전략 없이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연락했을 땐 이 역시 상대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을 밀어낼 확률이 높은데요. 머리로는 이걸 잘 알지만 불안이나 두려운 감정이 너무 커서 행동 제어가 잘 안 된다면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재회에 필요한 보다 디테일한 상황별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불안함으로 인해 재회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